예, 안녕하세요. 홍선표입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삼성전자는 5년 동안, 그리고 네이버는 4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점들에 대해서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데, 제가 사실 거의 이제 몇 년 동안 삼성전자 전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뭐 고등학교 친구나 아니면 이제 친한 이제 선후배들처럼 이렇게 친한 사람들께 모였을 때 항상 거의 대부분 이 삼성전자를 사라. 삼성전자를 사면은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2017년, 2018년부터 했었거든요. 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술 마시러 만나거나 아니면 뭐 결혼식 뭐 뒤풀이 가거나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삼성전자를 사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추천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제 이제 뭐 친한 친구한테 어차피 제가 이제 경제신문 기자니까 그 친구들이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나 좀 이제 뭐 주식 투자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식이 괜찮냐. 그러면 저는 그때 항상 추천했던 주식이 삼성전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였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친구들이 다, 야, 무슨 뭐 그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좋은 거는 나도 알고 있다. 무슨 뭐 경제신문 기자가 뭐 그런 주식들을 추천하냐.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남들 잘 모르는 거, 이제 팍 돈 좀 벌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서 거의 제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제 얘기를 안 들었고,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삼성전자 사라고 얘기했을 때 샀던 분들이 딱 두 명 있어요. 한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다니는 이제 카센터 팀장님이시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저희 회사 후배인데, 이 두 명만 이제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 결과 그 카센터 팀장님은 작년에 이제 이사를 하실 때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실 때 그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갖고 이제 큰 도움을 받으셨고, 제 후배는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 그 전셋집을 구하면서 그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갖고 이제 굉장히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안 샀던 친구들은 제가 이제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만날 때마다 삼성전자 사라고 했을 때 안 맞던 친구들은 요즘 만나면은, 야, 네가 그때 사라고 했을 때 샀으면 이제 4만 원대에 사는 건데 뭐 지금 이제 뭐 이제 한때 9만 6천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좀 떨어져서 이제 8만 원 초반대인데 그래도 이제 두 배나 벌었을 텐데, 두 배 가까이 벌었을 텐데, 그때 네 말 듣고 살 걸 그랬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저는 왜 2016년부터 그렇게 삼성전자 주식을 그렇게 꾸준히 샀었는지, 그리고 왜 네이버는 2017년도부터 그렇게 꾸준히 사왔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와 네이버라는 이런 주식을 꾸준히 사오면서 몇 년 동안 꾸준히 사오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삼성전자를 처음 샀던 거는 2016년 6월 24일이에요. 그날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이 이제 우리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나가겠다고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국민투표에서 그 브렉시트가 결정됐던 날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선거 결과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 진짜 브렉시트를 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전 세계 언론이든 뭐 전문가든, 그리고 뭐 영국 정치인들마저도 영국이 진짜 브렉시트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실제 결과가 이제 브렉시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고, 야, 이거 영국이 이제 그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해갖고 그때 주식들이 갑자기 파파파파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 자체도 이제 다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삼성전자 같은 좋은 주식이, 저는 이제 그때는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을 때도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주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좋은 주식이 저렇게 가격이 갑자기 싸졌다. 이제 거의 이제 약간 바게세일 하는 느낌이다 해갖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한 1,000만 원어치 정도 제가 이제 샀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샀던 그 계기인데, 그래갖고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전체 주식을 제가 한 1억 원 이상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원금이 이제 1억 원은 이제 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이 방송을 만들려고 이제 제 주식 그 계좌를 이제 다시 한 번씩 봤더니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는 한 46% 정도를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가 한 46% 정도 되고요. 네이버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치면 76%고 나머지 주식들은 이제 뭐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주식들로 나머지 한 25% 정도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굉장히 그 초대형 우량주에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5년부터 해오고 네이버는 이제 4년째.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제 주변을 봐도 우리나라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약간 뭐 장기 투자를 좀 하고 있는 편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진짜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뭐 10년, 15년은 가야 되지만 저는 이제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5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뭐 특별히 제가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필요해갖고 팔아야 되는 일이 아니면 그럴 때도 이제 가급적 안 팔려고 하는데, 삼성전자 주식은 거의 진짜 안 팔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맨날 여자친구한테 하는 말이 나는 이 삼성전자는 진짜 우리 집안에 갑으로 물려주고 싶다, 이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실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해야겠다고 어떻게 해서 생각을 했는지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했던 게 2015년부터였어요. 그리고 2015년 한 3, 4월 달부터 했었던 것 같고, 삼성전자 샀던 거는 2016년 6월이니까 이제 한 1년 정도의 그 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1년 동안에는 저도 흔히 얘기하는 진짜 우리나라의 그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분들, 개미라고 하면 좀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거의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방송을 만들려고 제가 이제 그럼 내가 처음에 그 삼성전자 사기 전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같은 우량주를 사기 전에는 어떤 주식을 샀는지 하고 제가 봤더니, 내가 이 주식을 샀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이 안 날 정도의 그런 회사들이에요. 진짜 지금 좀 약간 뭐 유명한 회사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좀 약간 작은 회사들이었습니다. 진짜 잘 안 알려진 회사들이었고, 지금 보면은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도 제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심지어 이제 돈 몇백만 원씩을 이게 주고 샀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별로 돈을 그때는 많이 못 벌었던 것 같아요. 뭐 번 적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약간, 대부분이라고 할까, 뭐 상당수는 뭐 꽤나 이제 엄청 크진 않지만 좀 손해를 보고 이제 그냥 팔았던 주식들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6년부터는 제가 좀 이러면 안 되겠다, 주식 투자를 할 거면은 좀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이제 삼성전자를 사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책들도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주식 투자를 좀 해야겠다,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읽었던 게 그 필립 피셔가 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이게 이제 1950년대에 나온 책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위대한 기업, 진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를 사갖고 오랫동안 보유해라, 장기 투자해라.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하는 주식 투자의 기법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필립 피셔 같은 경우에는 그 모토로라라고, 지금은 아니지만 2000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그 핸드폰 회사였죠. 굉장히 고급 핸드폰을 만드는, 지금의 약간 애플 같은 위상일까요? 그 회사의 주식을 1950년대에 사갖고 그분이 이제 2003년도인가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이제 죽기 직전까지 보유를 하고 계셨어요. 물론 모든 주식을 그때까지 보유했던 건 아니고 중간에 팔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래갖고 수익률이 몇만 %, 제가 조금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만 %의 그 수익률을 올리신 분이에요. 그 모토로라 뿐만이 아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굉장히 여기도 이제 반도체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인데 그 주식도 몇십 년 동안 이제 보유를 하셨고, 이제 필립 피셔라는 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장기 투자의 그 대명사인 분인데, 제가 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 책을 읽고 그 책이 이제 좀 계기가 확실히 됐죠. 나도 이렇게 좋은 회사를 투자해갖고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겠다. 이게 바로
진짜 제대로 된 투자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브렉시트 때 산 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제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제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때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샀던 거죠. 그때 이제, 그때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그때 2016년대 한 150만원 언저리에서 이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하기 전이니까 지금 가격으로 치면 이제 3만원대에서 이제 3만원 안팎에서 움직였었는데, 근데 지금은 지금이 이제 2021년 오늘이 5월 1일인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8만 1,000원, 8만 2천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5년 만에 2배 이상 뛴 거죠. 그 3만원짜리가 8만원이 됐으니까 한 2.6배, 2.7배, 뭐 2.8배 그 정도로 뛴 건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삼성전자가 5년 전에 엄청 샀었네. 이렇게 무조건 샀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비싸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그때는 일단 액면 분할하기 전이니까, 한 주당 150만원이니까, 절대적으로 비싸 보이기도 하죠. 액면 분할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 이제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 뭐, 투자 업계에 계시는 그 전문가분들도 삼성전자가 그때 이제 150만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200만원까지는 절대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 우리나라 주식은 절대 200만원을 못 간다.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한 주에 200만원 못 간다. 뭐 이제 뭐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 기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이제 북한과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뭐 반도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뭐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제 애플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업체들하고도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200만원 못 간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경제신문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그런 쪽에 잘 아는 선배들한테 삼성전자 200만원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이미 그때 이제 150만원 정도부터 이제 샀을 때, 그때 삼성전자 200만원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 뭐 당연히 기자들도 그렇고, 자산운용사, 뭐 증권사, 그런 분도 목표 주가를 뭐 200만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셨던 분들이, 물론 저는 모르지만 200만원 넘어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겠죠. 하지만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삼성전자가 200만원 넘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거의 안 계셨습니다. 대부분 제가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그랬던 주식이 지금은 3만원 전 주식이 96,000원까지 갔으니까 뭐 3배 이상도 갔었고,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이제 다시 이제 8만원대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보다 2.3배나 오른 건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좋은 회사의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사람들은 항상 이 주식은 너무 비싸갖고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느낀 걸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좋은 건 알지만 이제 너무 비싸갖고 더 이상 못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런 걸 하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이제 5대1로 액면 분할을 했었는데, 네이버를 제가 이제 처음 샀던 게 한 85만원 정도 샀어요. 지금은 이제 17만원 수준이죠. 근데 지금은 네이버가, 36만원에서 뭐 37만원. 그리고 한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40만원 올라갔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진짜 이 회사 주식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고 못 오를 것 같다. 근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우량주들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이걸 느꼈었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꾸준히 사올 수 있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주변인들한테 추천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이유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샀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어떻게 샀냐면, 2016년도로 이제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제 뭐 알파고하고 막 이세돌 구단하고 막 바둑도 두고, 그런데 이제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알파고가 이기면서 거의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국이 있었으니까 인공지능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얼마나 쓰일지, 막 그런 거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때 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그리고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갖고 이제 뭐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냉장고니 모든 것에 이제 그 인터넷이 된다. 인터넷이 연결돼갖고 그쪽에서 정보를 이제 뭐 중앙으로 보내갖고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 이제 IoT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때도 이제 뭐 전기차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잘 보시면은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했던 게, 특히 뭐 인공지능만 놓고 봐도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사실은 반도체거든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클라우드라든지 클라우드 뭐 데이터 서버라든지 그리고 뭐 IoT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그런 거 안에는 그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에 이런 이제 그런 기술, 전 세계 곳곳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도입될 거라는 거는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다 시청하고 계셨던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런 게 이게 퍼지면은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반도체 회사들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다. 당연하죠.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면 전기차만 해도 그 일반 차보다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반도체 회사들, 어떤 종류가 됐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지금보다도. 그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D램이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다. 그러면은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은 이렇게 뭐 각종 기술들이 도입해서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면은 가장 돈을 많이 벌 회사는 삼성전자다. 그 삼성전자는 다른 애들보다 월등 이제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초격차의 전략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면은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냥 삼성전자를 계속 사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2016년부터 시작해갖고 삼성전자를 계속 샀고,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 삼성전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들어온 삼성전자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 절대 안 팔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주식은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왔던 거고, 제가 삼성전자를 샀던 거는 또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점 이제 뭐 각종 이제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각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니까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그래서 그 반도체가 점점 더 많이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이나 매출도 많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항상 주식을 살 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성장하는 시장에서 지금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을 사자.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을 사는 거고, 사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이버도, 제가 네이버 처음 샀던 게 2017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산 다음에 네이버가 한동안 좀 이렇게 하얀 곡선을 좀 많이 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그 네이버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낮았을 때 조금씩 더 샀지, 한 주도 팔지는 않았었는데,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2017년도에 네이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걱정한 이유는 네이버를 검색 포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나왔던 기사를 많이 보면은, 저는 이제 기자이고 하니까 각종 이제 기사들 많이 보는데, 그때 네이버가 이제 이제 검색의 패권이 이제 동영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콘텐츠의 패권이 동영상으로 넘어가면서 요즘은 네이버가 아니까 유튜버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실제로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네이버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네이버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모든 걸 한다. 뭐 인스타에서도 뭐 검색을 하고, 인스타에서도 뭐 찾고 막 그런다. 뭐 블로그 대신 동영상을 보면은 훨씬 더 동영상을 보고 뭐 각종 뭐 따라하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사실은 그때 이미 네이버는, 저는 그때 그리고 그때 좀 이제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네이버를 그때 이미 검색 포털로서가 아니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뭐 이커머스 업체로 많이 보셨어요. 왜냐면은 네이버만큼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네이버는 사실 네이버 아이디는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서비스가 없고, 그리고 이미 네이버 안에서도 되게 쇼핑몰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네이버를 굉장히 포털보다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로 봤던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은 2017년에도 앞으로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대부분 분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텐데, 온라인 쇼핑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텐데, 이 시장이 성장하면은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벌까? 당연히 그거는 그 시장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업체, 1등 하고 있는 네이버가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네이버가 되게 그 전자상거래 드라이브를 걸면서 막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도 지금은 거의 이제 매출 비중이 뭐 검색과 그 전자상거래 쪽에서 나오는 비중이 제가 그때 이제 감사 보고서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만, 물론 이 사실이 제가 굉장히 네이버에 투자했던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 또 이제 일본 그 손정희 회장의 그 야후 재팬과 그 라인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일본 시장을 이제 합병한 그 회사, 제이홀딩스인가요? 그 회사가 이제 다 차지할 수 있다. 그럼 라인은 더 이상 그 일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소프트뱅크 그룹과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없다. 뭐 마케팅 비용을 몇천억씩 써가면서 일본 시장에 싸울 필요가 없고, 그냥 두 회사가 하나가 돼갖고 그 일본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 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네이버를 이제 장기 투자하는데 큰 주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를 제가 이렇게 뭐 5년 동안 4년 동안 투자했던 이유를 왜 말씀드리냐면,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떤 회사가 됐든, 저는 사실은 지금도 삼성전자와 네이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살 겁니다. 근데 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시든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왜 그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사는지, 이 회사가 무엇 때문에 투자처로서 매력이 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하셔야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니, 네이버니, SK하이닉스니, LG화학이니, 뭐 SK이노베이션이니, 삼성 SDI니, 카카오니, 아무리 우량한 회사, 아무리 성장성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사시더라도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왜 지금 사야 되는지, 사는지, 그리고 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명확한 이유가 없이 사였으면은 장기 투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그때 이제 3만원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8만원대, 그리고 한때 이제 9만원대까지 갔었으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게, 5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는 게 굉장히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지세요. 그럼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가 뭐 제가 샀을 때만 해도 17만원대였는데 지금 막 36만원, 37만원, 뭐 40만원도 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 사면서 느꼈던 게,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굉장히 출렁일 때가 있어요. 뭐 시장 환경이, 그러니까 뭐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처럼 이제 시장 환경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급락할 때도 있고, 외부 이슈처럼 이런 외부 이슈 때문에 급락할 때도 있고, 회사 자체만의 그 돌발적인 이슈 때문에 급락할 때도 있습니다.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락세에 그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만 해도 5년 동안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서 제가 뭐 그거 기억나세요? 갤럭시 노트 8인가? 그 막 배터리 폭발해갖고 엄청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삼성전자가 이게 굉장히 그 신제품이었는데,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이었는데 그 배터리가 막 폭발해갖고 막 전 세계에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비행기에도 그거 쉽게 했고, 못 타고 가게 했고, 그래서 막 외국 경쟁 업체들이 막 삼성전자 보고 막 놀리고 그랬었죠. 막 조롱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렇게 갤럭시 노트도 폭발했고, 그리고 그 2017년인가 18년에 그 반도체 경기는 항상 이렇게 사이클을 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녹화하고 있는 2021년 오늘 5월 1일 오늘은, 요즘은 이제 다시 이제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다. 뭐 D램 가격이 26% 올랐다.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이제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2017년, 18년 제가 이제 막 삼성전자 사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D램의 가격,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반도체 가격이 싸지니까 그 주가도 악영향을 미치죠. 주가도 좀 약간 지지부진하거나 좀 하락세가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막 중국하고 막 무역 전쟁을 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때도 당연히 그 영향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떨어졌었고. 그리고 막 북한이 또 맨날 이제 뭐 미사일 쏘고 핵실험할 때 그때마다 또 이제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은 아무리 이제 좋은 회사의 주식이라도 그 출렁 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량 주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출렁거림이 적죠. 출렁거림이 적고 상대적으로 옛날부터 저가에 매수를 했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쿠션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일 때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량 주더라도 그 회사 자체의 뭐 돌발적인 이슈 아니면은 시장 환경, 정치 환경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하강 국면에 접어들 때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이 회사의 경쟁력이 어떤지, 이 회사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주식이 출렁일 때마다 겁에 질려서 파실 수밖에 없습니다. 파실 수밖에 없죠. 막 이렇게 막 갤럭시 노트 폭발했다. 이거 큰일이다. 이거 빨리 팔아야겠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거 큰일이다. 근데 사실은 내가 왜 이 회사의 주식을 샀는지 잘 알고 있고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데이터에 바탕한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한 그런 확고한 사실을 갖고 계시면은 그런 일이 있으실 때도 상당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5년째 딱 갖고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팔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는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짐작하시듯이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때는 진짜 뭐 누구라도 다 굉장히 겁에 질렸잖아요. 뭐 코로나라는 진짜 유례 없는 전염병이 거의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었던 때였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신문 기자를 하고 또 경제신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경제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저 굉장히 좀 친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되게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경제연구소에서 굉장히 좀 고위직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2020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식사를 하면서 그때 뭐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주식 얘기가 나왔고 저는 뭐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갖고 그래도 이제 안 팔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홍기가 지금 장난 아니라고. 지금은 이 코로나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내가 아는 나도 이제 경제학 교수들을 친한 교수들한테 다 얘기해봤는데 다들 지금 장난 아니라고. 이거 지금 삼성전자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모두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되게 막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삼성전자를 한번 팔까를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세계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상 결국 이 코로나라는 것도 결국 언젠가는 회복이 될 거고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항상 얘기하자면 뭐 산업의 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그래도 갖고 있는 게 맞다. 사실 그때 저는 굉장히 그 저가의 저는 이제 삼성전자 평단이 지금 한 4만 원대인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코로나 때문에 4만 원대 후반이었나요? 중반인가 후반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약간 손해를 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팔면은 완전히 이제 원금만 건지는 수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아주 조금 더 벌거나. 근데 내가 이미 4년 동안이나 갖고 있었는데 이게 파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 코로나라고 해도 결국 회복이 될 거고 언젠가는 뭐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은 결국 삼성전자는 계속 갈 거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네이버도 그때 주식이 많이 내렸었는데 사드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사드 때 알리바바가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었거든요. 중국의 그 온라인 쇼핑몰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마윈 평전을 읽어본 바에 따르면은 한 5배 정도 주가가 올랐다는 게 아니고 매출이 늘었어요. 2003년도였죠. 사드가 2003년도였죠. 그때 보면은. 근데 코로나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면 그리고 요즘은 이제 2003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전자생거래, 그 온라인 쇼핑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훨씬 더 많은 업체들 입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건을 팔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 쇼핑 쪽이, 더 성장할 거다. 그래갖고 네이버는 그때 조금 더 샀습니다. 뭐 3월 달에도 좀 더 사고, 4월 달에도 좀 더 사고, 작년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꾸준히 네이버를 많이 샀죠.
아무튼 제가 이게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 회사를 왜 샀는지, 그리고 그 스스로에 대해서 이걸 납득이 돼서야 사셔야 되고, 납득이 안 되시면은 납득이 안 되셨을 때는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주식만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만이 아니고 그 주식 투자 거물분들이 당연히 뭐 하신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그 피터 린치라고 그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마젤란 펀드라는 그 엄청난 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 펀드를 운영하시면서 그 수익률을 한 10년 동안, 한 10여 년 동안 2600% 내신 분이에요. 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책 보면은 그 피터 린치 그분은 주식을 살 때마다 항상 2분 정도 혼잣말 하십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니까 수많은 주식을 사고 팔 텐데 2분 정도 항상 혼잣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혼잣말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주식을 왜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한테 이제 혼잣말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하시는 겁니다. 얘를 브리핑을 하고, 이 브리핑 결과 2분 동안 혼잣말 하는 거죠. 중얼중얼. 그 책에서 이제 난 중얼중얼 거린다고 쓰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을 때 내가 왜 이 주식 샀는지 납득할 수 있을 때야만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 주식을 안 산다는 게 그 피터 린치의 예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다시 삼성전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내가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우선은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클라우드, 뭐 전기차, 그리고 IoT 그런 게 발달될수록 그런 거는 이제 발달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발달되고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이 쓰일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 텐데, 그 중에서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1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매출이 늘어날 거다.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삼성전자는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그런 가전제품도 만들고, 노트북 같은 이제 컴퓨터 용품도 만들고, 그리고 뭐 5G 같은 이제 네트워크 장비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도 만든다. 삼성전자는 굉장히 이렇게 한 회사 안에서 포트폴리오가 사업부별로 이렇게 굉장히 잘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거나, 혹시나 그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그 반도체가 안 될 때는 스마트폰이 버텨주고, 스마트폰이 안 될 때는 반도체나 뭐 가전이 버텨주고, 이런 식으로 그 위험을 해칭할 수 있다. 위험을 이제 예방하는 걸 약간 해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거는 그 전자산업 전체에 대한 그 분산 투자나 다름없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까지도 이제 꾸준히 사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시든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왜 사는 건지 그 이유만은 스스로한테 강력하게 납득을 시키세요. 납득을 못 시키는 주식은 저는 약간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 스스로 납득하지 못한 주식을 사는 거는 상당히 이제 그 운에 모든 걸 맡긴다는 건데, 근데 운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말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분들이 뭐 요즘은 좀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장기 투자를 많이 안 하시고 단타 위주로 가고 뭐 그런 경향이 아직까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스스로 내가 왜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니까 공부한 다음에 주식을 사신 게 아니고, 남들 사니까, 남들이 오른다고 하니까, 뭐 친구가 오른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저게 무슨 뭐 어디 테마주니까, 그리고 남들 사는데 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시는 경향이 강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향과 장기 투자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왜 갖고 있는지 또 그 이유를 모르면서 그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이렇게 뭐 외부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약간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막 마음이 놀라고 막 파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저는
장기 투자와 그리고 내가 이 주식을 왜 사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납득, 이거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우량주에 대해서 좀 장기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라면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좀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를 어떻게 5년 동안 샀는지, 그리고 5년 동안 갖고 있었는지, 네이버는 어떻게 4년 동안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주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장기가 나름대로 이제 장기간 투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봤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제 좀 앞으로도 제가 이런 얘기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이제 뭐 요즘 이제 주식 투자,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뭐 각종 이제 투자 관련 책들을 많이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서점 베스트셀러 랭킹을 봐도 그런 책들이 많고, 주식 책들이. 그래갖고 앞으로는 좀 실제로 이제 투자의 전설이라고 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쓴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같이 읽어나가면서 좀 쉽게 설명드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뭐 그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니, 아니면은 뭐 현명한 투자자, 그 현명한 투자자 같은 그런 책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이제 같이 읽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오늘은 어떤 주식이든 내가 그 주식을 살 때는 그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피터 린치가 했듯이 그 얘기를 스스로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해보시라, 한 2분 정도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좀 그냥 좀 편하게 만들어 봤는데, 오늘 하셨던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고 그러셔갖고 투자에서도 큰 성과,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이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